정치적 부활이냐, 재수감이냐, 갈림길에 섰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오늘 오전 내려졌습니다. 네,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판결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착수, 그리고 기소,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그동안의 경과를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2018년 1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댓글 조작 의혹 관련 글이 올라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댓글 조작 의혹으로 고발을 하기에 이르고 3월에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 김동원 등 3명을 긴급 체포합니다. 4월에 검찰이 드루킹을 우선 기소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가 경남도지사에 당선됩니다. 그 직후 6월 특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이 특검은 드루킹 일당 4명의 댓글 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만 특검이 청구했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과 공모의 댓글 조작을 하였다는 컴퓨터 등 업무 장애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2019년 1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죠.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2심에서 김 지사가 보석 허가를 받으면서 구속 77일 만에 석방되기에 이르고 드루킹이 2심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사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김 지사는 시연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루킹은 징역 3년 선고를 확정받게 되고요. 이후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지만 도지사라는 신분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김 지사와 특검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은 사건을 3부에 배당하지만 재판부 교체로 2부로 재배당하기에 이르고 그 과정을 거쳐 오늘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2020년 11월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지 8개월여가 지났고요. 대법원 판단 보기 전에 지금까지 끌어왔던 1, 2심에서 갈렸던 그 결과부터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업무 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어떻게 좀 갈렸습니까?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업무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핵심 쟁점이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가,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드루킹과 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 일명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았는가입니다. 예.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김 지사가 직접 댓글 조작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에 쓰일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것 그 자체로 드루킹 범행을 강화하는 공범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였고 이 논리를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검은 특히나 이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했던 당일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간 이어졌던 네이버 로그 기록이 킹크랩 시연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냈던 온라인 정보 보고나 반대로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링크 등을 근거로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지사 측에서는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서 그 동일한 항변을 유지해왔는데 수행비서의 당일 구금 타임라인에 비춰보면 동선을 분석할 때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산채에 도착했을 때 1시간가량 닭갈비 식사를 했었고 선풀 운동과 관련된 브리핑을 1시간 정도 들은 이후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을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드루킹 측의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시점이 2017년 12월 28일이다. 이때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출되기도 전이다. 즉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려면 적어도 특정 후보가 선출된 상황은 이르러야 하는데 그 상황에도 이르지 않은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드루킹 측이 2017년 5월 대선 이후에 일본 대사 자리를 요구한다든지 김 지사가 이에 대해 거절하고 반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어떤지 또 그 이후에 샌다이 총영사 자리는 어떤지 제안했던 것은 지난 2017년 대선과 관련된 보답 내지는 대가로 볼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2017년 5월에 대선이 치루어졌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상당히 짧습니다. 6개월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이상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네.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쉽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가 받고 있었던 혐의가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론 조작, 그러니까 댓글 조작 혐의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샌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 측에 제안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게 민주당 후보든지 아니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제안한 것 아니냐, 이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이 두 개였잖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오늘 대법원이 3심이니까 1, 2, 3심 모두 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그 유죄라고 인정을 한 건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가 지방선거 전에 선출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그 누군가 특정 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라는 게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심부터는 그게 무죄로 됐고 네. 이번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무죄로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2심과 대법원의 뉘앙스는 다소 다릅니다. 네, 어떤 부분인가요? 이 2심의 경우에는 특정 후보가 선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익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특정 후보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익 제공 의사 표시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는 판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소명이 돼야지만 그 형법상 처벌할 수 있다,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지금 뭐 대략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대법원의 판단, 그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일단 2심에서는 지금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대법원 그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 측에서 주요하게 그 재판 전략으로 삼았던 거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자체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가 지금까지 킹크랩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김 지사 입장에서는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 전자에서는 유죄를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검 입장에서는 이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사람들의 다수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었고, 특히나 로고 기록을 볼 때 김 지사가 방문한 시점에서 로고 기록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를 해왔고, 그 증거 제시를 1심, 2심 대법원 모두 받아들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지사는 그 로고 기록 자체는 킹크랩 시연 과정이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방문했던 일시의 로고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김 지사의 항변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1심, 2심 대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하셨습니까? 앞서 뭐 법조계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그 또 다른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관련해서 그 유죄를 이미 확정받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대법원이 이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아예 안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드루킹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서도 대법원이 김 지사의 공모 여부는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판단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존재하고 김 지사가 산채 방문한 날 로고 기록이 존재한다는 물적 증거가 현출된 이상 이를 적극적으로 뒤집을 만한 물적 증거를 김 지사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결론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사실관계만 다투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습니다만 사실관계 인정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대법원은 사실관계 인정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심으로 다루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 즉 대법원 소부의 대법관 4인의 판단만으로 이 사건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사건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 자체, 즉 원심이 인정했던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앞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핵심 쟁점이 결국 댓글 조작 여부와 관련해서 킹크랩,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을
그 참가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또 다른 그 증거 자료로 그 검찰 쪽에서 제기를 했던 거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기사를 전달을 해주고 그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증거가 또 지금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김 지사와 드루킹 측이 서로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김 지사 측은 단순히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소극적인 대처에 불과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미 다른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은 상당히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문자 메시지 내역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증거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결정적인 킹크랩 시연의 물적 증거가 현출되어 있는 이상 관련된 증거 자료와 종합해 판단해 본다면 특히나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자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만한 증거로 작용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선고 이후에 이제 김 지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통한 진실 찾기가 맡겼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김 지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김 지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이상 곧바로 구속 수감될 예정이고 피선거권도 복역을 한 이후 5년간 제한되게 됩니다. 향후 차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도 거론됐던 김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큰 시련을 맞게 되었는데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치권에 복귀해서 다시 유력한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가는 인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은 복역 기간 중에 또 지지자들 내지는 자신을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과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 법적 판단 외에 정치적으로 뚫고 나갈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리라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 체계상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긴 한데 이 재심을 하려면 그동안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재심 신청할 때까지 좀 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재심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동안 사용되었던 증거가 위조되었다든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 증거의 명백성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 정도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현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입니다. 양측이 충분한 공방을 벌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정도 없는 이상 재심을 거쳐 법적 판단을 뒤집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남아있는 재심 절차까지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 판단이시기 때문에 결국 도지사직을 잃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지사직은 곧바로 잃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남 도정에도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김 지사가 경남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 동남권 메가시티나 부울경 행정 통합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김 지사의 고리 사태가 벌어지고 부지사의 행정 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이상 이들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권한 대행 체제를 유지해 오는 부지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안건을 결정하기도 어렵고 그 추진력을 힘있게 이어나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울경 행정 통합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김 지사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업도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도지사직을 상실을 했기 때문에 뭐 재보선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재보선의 경우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동시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재보선 선거는 따로 치러지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선거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보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임기가 남아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